AI 시대 내 자녀를 위한 교육은 자생력 -39 관계지능을 확장해 자생력을 드넓여라15. 송인섭 숙대 명예교수, 다산전인 교육 캠퍼스 원장. 공부는 잘해도 사회성은 떨어지는 아이. IQ와 EQ를 넘어 SQ-스피리추얼 쿼션트, 관계지수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아무리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사회이지만 거미줄처럼 네트워크화된 사회 속에서 관계지수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EQ 감성지능에 이어 SQ 사회지능을 내면서 인간의 지능 변화에 지속적인 연구를 해온 심리학자 데니얼 콜먼. 그 역시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 SQ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학자다. 그는 인간지능의 패러다임이 개인의 능력인 IQ와 EQ를 넘어 사회적 능력인 SQ로 진화하고 있고 사회관계가 뛰어난 이들일수록 일의 성과도 높다는 통계를 밝혔다. 콜먼 박사의 주장은 나 역시 자생력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다. SQ와 자생력의 관계. 우리 연구팀은 아이들의 SQ와 자생력의 관계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일수록 변해가는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고 무엇보다 협응하는 역량을 발휘하는 등 자생력의 기본 요건을 잘 갖추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SQ를 증진시키는 자생력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한 내담자인 영희는 평범하고 모범생에 가까운 아이다. 성적은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느 것 하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에 그리 눈에 띄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었다. 그런 영희에게 고민이 있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학습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떤 점에서 어려운지 확실히 말하기 힘들어하고 그 이유를 찾는 건 더 힘들어했다. 그래서인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묻자 대답을 잘 못하고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어 위축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에게라도 고민을 털어놓으면 좋으련만 영희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당사자인 영희를 비롯해 부모님 역시 걱정이 태산이었다. 비슷한 또래의 해숙이는 영희와는 조금 다르다. 해숙이는 활발한 아이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좋아하는 아이는 친구 관계도 좋았는데 이상하게도 시간 관리에 젬병이었다. 혼자서 숙제를 하거나 장기간 시험 공부를 할 때면 의지력 부족으로 1시간도 공부하지 못했다. 시험 기간에 계획을 세워 공부해보지만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거나 지루할 때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계획한 바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편이었다. 이 때문에 엄마의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실천은커녕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딸에게 잔소리가 잦아졌고 아이는 엄마가 원망스러워 짜증을 내거나 다소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영희와 해숙이 두 사람은 모두 1차적으로 학습 동기가 부족해 보였다. 자신을 잘 모르고 학습에 소극적인 태도는 동기가 결여된 아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영희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진로나 꿈에 대한 자신감과 열의가 적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 해숙이도 다르지 않았다. 장래에 되고 싶은 꿈도 있고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친구가 더 좋아서 결심을 저버리곤 했다. 의지통제 부족은 실천력을 떨어뜨려 성취도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공부 자체에 흥미를 잃게 한다. 더군다나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 스스로도 답답해하는 와중에 가장 가깝게 관계를 맺은 이들 엄마에게 압박을 받으면 학습적 측면은 물론 정서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두 아이의 동기를 유발시켜 이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시도하는 한편 더 근원적인 문제인 관계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특화된 자생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SQ 자생력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SQ 자생력 프로그램은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기술을 훈련시킨다. 또한 그룹 활동으로 여러 갈등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상황의 팀워크 훈련으로 혼자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한다. 자생력의 필요 조건인 협업과 리더십, 융합의 모든 기능이 녹아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동기주도 자생력 프로그램으로 두 아이의 내적 동기를 발현할 수 있게 다양한 활동을 했다. 해숙이의 경우는 잘해보려고 하지만 매번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실패한 경험이 실망감으로 작용하고 있었기에 실패. 다스리기 활동을 통해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영희의 경우는 학습에 대한 목표의식을 세우고
진로 탐색 활동으로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인 진로를 찾아보면서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다만 두 아이 다 동기가 증진되는 효과는 있었으나 관계에서 오는 문제 때문인지 여전히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다. SQ 자생력 프로그램. 우리는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Q 자생력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SQ 자생력 프로그램은 관계 속의 자기 이해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그룹 활동 기술, 대인관계 기술, 관계 확장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해수기의 경우 친구 관계는 좋지만 엄마와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갈등 해결에 필요한 그룹 활동 기술, 대인관계 기술에 중점을 두었다. 모든 관계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영희는 보다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따라서 관계 속의 자기이해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먼저 영희에게 관계도를 그려보라고 했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변 인물을 포함시켜 그리는 활동이다. 관계도 하나만으로도 사회성을 엿볼 수 있는데 영희는 관계도가 꽤 단출했다. 자신의 주변 인물로 꼽은 사람이 부모님과 친오빠, 영어를 함께 공부하는 친구, 짝꿍 정도였다. 관계도에는 본인이 가깝다고 느끼는 이들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다는 설명에도 영희는 머뭇거리면서 관계도를 마무리 지었다. 아이는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며 특별히 마음을 여는 사람도 극소수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가장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누군지 묻자 오빠라고 대답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묻자 자신은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편이며 어렵거나 곤란한 말을 해야 할 때는 엄마랑 주로 대화한다고 답했다. 생각보다 관계 지수가 닫혀 있다. 이번에는 타인의 시선 활동을 시작했다. 내가 바라본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이 바라본 나의 모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활동이다. 영희에게 평소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쓰게 했다. 자신이 바라본 자신의 모습에는 착하다, 얌전하다, 책 읽기, 생각하기, 발표 안 하기 등을 적었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본 모습에는 차분하다, 침착하다, 답답하다, 얘기 좀 해라고 적었다. 비슷한 듯하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를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보게 했다. 영희가 뽑은 공통점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 차이점은 조용한 성격 vs 답답하고 소극적인 성격이었다. 이런 차이점을 네가 발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평소에 친구들이 너는 어때? 얘기해봐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아무거나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희는 공통점은 자신의 평소 모습으로 인정하고 차이점은 똑같은 성격일지라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이해했다. 비로소 관계 속의 자기 이해의 첫걸음을 뗀 것이다. 부모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부모님은 가정에서 자녀의 SQ와 자생력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은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고 자생력의 기본 요건을 잘 갖추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내 자녀의 학습 동기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자신을 잘 모르고 학습에 소극적인 태도는 동기가 결여된 아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내 자녀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진로나 꿈에 대한 자신감과 열의가 적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지 등을 파악하여 자녀와 함께 자신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관계지능을 키워 자생력을 깊게 하라. 자녀의 감성적 창의력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관계지능을 드높여 자생력의 뿌리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감성적 창의력인 자생력을 위한 E-CLIPEMOTIONAL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은 바로 AI 시대의 자생력을 교육하는 출발이며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는 힘이다. AI 시대 내 자녀를 위한 교육은 자생력 -40 관계 지능을 확장해 자생력을 드넓혀라. 아이의 사회적 관계를 넓혀주는 나 대화법. 관계 속의 자기 이해 단계를 거쳤으면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영희의 사회성 증진을 위해 적극적 경청과 나 대화법을 실시했는데 이는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관계를 좋게 만드는 활동이다. 관계 개선에 있어 경청은 기본이다. 하지만 자생력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을 단순히 잘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는 말의 수면 아래에 깔려있는 동기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자신이 이해한 것을 표현하여 관계를 돕는 활동이다.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에 소극적이었던 영희는 이 활동을 쑥스러워했다.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듣는 연습이 되었다면 말하기 기술도 필요하다. 나 대화법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나 대화법이란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소통 방식이다. 나 대화법으로 얻는 효과는 크다. 상대방의 상황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로부터 생겨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나 대화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영희는 나 대화법을 익히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시로 준 상황을 보고 자신도 같은 갈등 상황을 겪었다고 말하며 연습하면서 깊이 공감했고 문제가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영희의 경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고민거리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타인에게서 받는 자극에 대해 그 반응을 이해하고 표현하지 못한 점이 단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나 대화법으로 과거 상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때 자신의 느낌을 파악하여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금씩 인간관계 기술을 익힌 영희에게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20년 후 나의 모습 활동을 진행했다. 처음에 그렸던 나의 관계도와는 달리 2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인맥도를 그려보는 것이다. 영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인맥도. 미래를 상상하며 그린 영희의 인맥도에는 아이의 장래희망인 라디오 작가와 함께 일하는 동료, 청취자와의 인연의 꼬리가 추가되어 있었다. 처음에 그린 관계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자 보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의지하고 지내는 모습이라고 답했다. 아이는 자신을 둘러싼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바람을 담아 영희와 SQ 자생력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4가지 사회적 리더십 전략을 진행했다. 이 활동은 4가지 전략대 인관계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서로 협동하고 의견을 조율하기, 타인을 배려하고 사교적으로 지내기를 통해 사회성을 지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준다. 영희에게 리더십 전략을 알려주며 어떤 노력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아이는 사교성을 기르기 위해 학교에서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고 대화할 것,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 조별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여 리더 역할을 해볼 것,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해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기 등 처음과는 달리 관계 속에서 한층 나아진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갈등 해결을 통해서 성장하는 관계 자생력. 해수기는 학업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고 의욕도 있지만 학업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계획한 바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간섭받는다고 느끼면 그 대상에게 반항하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해수기는 행동주도 능력이 부족한 전형적인 케이스로 먼저 의지를 통제하고 노력주도로 실천력을 강화하는 동기 자생력 증진 프로그램으로 학업의 동기를 유발했다. 또한 해수기는 엄마와의 관계, 즉 간섭하는 대상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도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 SQ 자생력 프로그램 중 갈등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팀워크 훈련으로 혼자서 극복하지 못할 때의 문제의 결법을 찾아보도록 했다. 해수기와 엄마가 대립하는 원인에는 대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대화라고 다 같은 대화가 아니다. 비효율적인 대화는 관계를 해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생각을 오해하게 할 뿐이다. 우리는 모녀의 대화 방식을 알아봄으로써 평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는 활동을 했다. 해수기에게 평소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말과 자신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말을 적게 했다. 그렇게 놀고 언제 공부하니? 숙제는 다 했니? 공부 안 하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간섭 좀 안 할 수 없어? 엄마 잔소리. 때문에 하기 싫어 등으로 주로 갈등을 일으키는 엄마와 오고 가는 대화였다. 표현을 보면 평소 공부를 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놀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해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마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 때마다 감정이 상하고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비효율적 대화 방식을 벗어나 효율적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활동으로 공감적 이해, 갈등 해결 및 대처 기술을 진행했다. 공감적 이해란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거의 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에게 집중하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언어로 반영하기, 공감 반응 확인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까? 라고 말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즉각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공감적 이해의 과정을 거치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서 공감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동안 해숙이는 엄마의 말에 공감적 이해를 하기는커녕 그대로 튕겨나가도록 마음의 벽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공감적 이해 단계를 거치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므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보다 쉬워진다. 또 한 가지 해숙이에게 쓴 방법은 평소 아이가 해오던 방식으로 대답했을 때와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써서 대화했을 때의 사례를 적고 비교해 보면서 스스로 그 차이를 깨닫게 했다. 다행히 아이는 엄마가 했던 말을 따라하면서 엄마의 감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벽을 세우던 모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사회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관계 기술이 뛰어나 갈등 상황에 잘 대처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협력의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이끈다. 해숙이 역시 엄마와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자생력을 증진할 수 있었다. 바로 갈등 해결 및 대처 기술 활동이다. 해숙이에게 엄마와 갈등을 빚게 된 상황을 떠올려 보게 했다. 아이는 예상대로 엄마가 잔소리를 하고 해숙이가 욱하며 짜증을 부리는 상황을 이야기했다. 이 상황을 단계별로 분류해보자. 먼저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 공부하라는 엄마의 잔소리에 무조건 짜증내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거요. 그래. 네가 짜증을 냈는데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엄마는 더 화를 내요. 이런 상황에서 너의 감정은 어때? 답답해요. 저도 공부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한데. 그럼 지금 너의 그 마음을 엄마에게 그대로 전달해보면 어떤 문장이 될까? 부모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SQ는 대인관계를 원활히 하는 1차적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생력의 융합을 불러온다. 반고흐의 위작을 증명한 수학자와 미술품 감정사, 과학수사관으로 구성된 도구시 교수의 팀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멋진 융합의 결과물을 관계지능으로 이뤄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미래를 예측 불가능한 시대, 정답이 없는 세상이라고 평한다. 이런 사회에서 혼자만의 지성과 논리, 감성과 판단력만으로는 불안하다. 서로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만나 최상의 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융합의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열쇠는 SQ다. 아이들에게 이 열쇠를 어린 시절부터 꼭 쥐고 있도록 돕는 것이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일 것이다. 부모님은 가정에서 자녀의 SQ와 자생력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은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고 자생력의 기본 요건을 잘 갖추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관계지능을 키워 자생력을 깊게 하라. 자녀의 감성적 창의력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관계지능을 드높여 자생력의 뿌리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감성적 창의력인 자생력을 위한 E-CLIPEMOTIONAL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은 바로 AI 시대의 자생력을 교육하는 출발이며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는 힘이다. 그동안 40회에 걸쳐 AI 시대 내 자녀를 위한 교육은 자생력에 대한 저의 칼럼을 읽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